다른 스님들은 하나님 수업에서. 한 학기 스님은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관정 스님은 저는 지금 처음. 처음, 근데 대충 이렇게 보거나 들어보지 않았어요? 휴대폰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식이 좀. 유식에 대해서는 음, 좀 들어봤죠? 예. 음. 자, 현수 스님이나 지수 스님은, 현수 스님은 한 학기 수업했어요. 자, 한 학기 수업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학파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요 유식 삼식송의 별명이 뭐냐면은 찌따마뜨라예요. 마뜨라는 무슨 뜻일까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찌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뭐겠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음, 기초가 약한데 그 노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오직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현수 스님, 오직 마음이라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세상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음, 그 마음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자, 요거를 좀 더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드라이, 드라이. 여러분들 산스크리트를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해요. 뭐 같아요? 그리. 뜨리, 뜨리예요. 드라이, 다하, 뚜까, 드라이 다뚜까, 드라이 다뚜까 하면은 다뚜 하면은 개예요. 그러면은 드라이 다뚜까 하면은 뭐예요? 어? 삼계, 삼계가, 삼계가, 아니, 드라이 다뚜까. 자, 찌따마뜨라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워졌나요? 그냥 찌따마뜨라 하는 것보다도 드라이 다뚜까 찌따마뜨라. 삼계 유심이라는 말이에요. 삼계 유심, 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의미가 쓰여진가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알야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식이 있어요. 이제 저장식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DNA. 혹은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프로그램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안에 심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고정관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가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잘못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이고,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사람에게 도와주고 좋게 해도 어떻게 보여요? 위선 떨고 있네. 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현상과는 관계없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재해석을 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식의 용어로 뭐예요? 알라야 식 혹은 여러분들은 아레야 식이라고 배우고 있죠. 그래서 아레야 식은 알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히말라야 쌓여 있다. 쌓인이란 뜻이에요. 알라야 윈냐나 하면은 쌓여진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쌓여진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요? 눈이 대상을 볼 때 안식,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이식, 이렇게 해서 전오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은 그 보고 들은 것이 지금 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자, 언젠가 다시 이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다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야 빈야나, 알라야 아레야식,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고 경험한 것을 저장을 다 하는 것이 알라야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만 저장을 하는가요? 보고 들은 것을 나의 업에 의해서,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재해석한 제6식, 그것도 우리가 또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냥 사진 찍어서 찍은 것을 그대로 우리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진을 뽀샵한 게 있어. 뽀샵한 것도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이건 내 주관에 의해서 이 세상을 판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1번보다도 2번이 더 어떻다? 더 우리는 그 2번을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왜곡된 의식이 하나가 더 있겠죠. 자, 그러면 죄송한데 응,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저장이랑 해석 저장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응. 일반 저장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은 대로 그대로 저장이 돼. 그냥 기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해석이 없이 그냥 그날 단순 기억. 사건만 그냥 기억하는 거 그렇지. 찰칵찰칵 사진 찍어진 것. 거기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 그게 그대로 기억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의미대로 해석한 것이 기억하고, 그래서 앞에 것은 전호식이고, 뒤에 것은 제6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과 육식과의 관계가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곡된 그 기억, 왜곡된 의식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왜곡된 의식이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고 끌고 나가는데 그 왜곡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라는 것이 실존한다. 라는 그 왜곡된 인식이에요. 선제 스님은 나라는 게 실존한다라는 것이 왜곡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단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들은 걸로는 알겠는데 이해.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은 불교하고 나하고는 그냥 평행선을 긋는 거야.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말을 한다. 추구를 해야 돼. 이해를 이제 하려고. 여기서 실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실존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건 철학 용어예요. 철학 용어인데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혼자서 존재하는 거야. 조건에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요게 실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나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나라는 것은 조건에 의지해 있잖아요. 조건에 의지해 있는 것은 정작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조건에 의지해서 변화를 한다. 요 말이 이해가 될까요? 네. 선재스님 이해가 가요? 네.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색이 조건에 의해서 변화한다. 아니, 다른 사람이 대답해도 돼요. 나이 먹 응? 나이를 먹거나 나이를 먹는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날씨가 추울 때 감기에 걸리고, 날씨가 더울 때, 그때 더웁고, 이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것이 색이에요. 느낌도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에게서 뺏으려고만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도방과의 관계가 또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느낌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도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도 계속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오는 조건생 조건멸이다. 요거를 이게 완전히 납득이 갈까요? 예. 스님은 네. 완전히 납득이 가요? 근데 나는 조건에 의해서 변할까요? 안 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존할까요? 실존하지 않아요. 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실제로 존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 그,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으로 붙여놓은 것이 나예요. 실제로 존재한 것은 뭐라고요? 오온이에요. 근데 오온도 조건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없었는데 이름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그래. 이름명자. 오직 이름만 있어. 이름에 대응하는 대상은 없어. 마치 무엇과 같이 토끼의 뿔과 같이. 우리가 이름만 만들어 놨어. 근데 뿔 가진 토끼 본 적 있어요? 없어.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스스로 조건에 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실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나 오온이 조건에 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가요? 그런 실제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인데, 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를, 그거를 초기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식에 와서는 그거를 식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요. 몇 번째 식으로 넣을까요?
일곱 번째 식으로 집어 넣는다. 제7식이라고 해요. 제7식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산스크리트는 마나흐 빈야나예요. 마나스예요. 그래서 요게 제7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식을 유식에서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아예,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예시. 그 다음에 나가 있다고 하는 교만하는 마음, 아만, 심, 그리고, 우리 아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지한 마음. 그래서 오온을 나로 착각을 해서 아치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라는 견해가 생겨요. 아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애착을 하게 되고 아예시.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잘한다, 내가 뭐를 못한다 라고 하는 아만심이 공고해지게 된다. 그래서 아치, 아견, 아예, 아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죠? 나하고 연결돼 있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몇 식이라고 해요? 제7말라식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7식이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식 안에다가 포함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죠?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경험된 식들이 낙사 떨어져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바탕에 쌓이면 그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 알라야식 제8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제1식에서 8식까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호스님. 자, 그래서 1식에서 8식까지가 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세요. 거기 음, 항상 이거 들을 때마다 알아야지 헷갈리는 음, 이게 뭐랑 제가 헷갈리냐면 유흥의 집단 무의식이랑 개인적 무의식이랑 좀 헷갈리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집단으로 가야 여기 안에는 되는 집단 무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봐봐요. 두 사람이 있어도 서로 쌍둥이가 있어도 각각 경험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지구, 같은 한국, 같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집단 무의식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으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융이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뭐 우리 제8식하고 헷갈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식부터 8식까지가 형성이 되는데, 자, 뜨라이다뚜까 찢다 맞더라라고 했을 때, 이 찢다는 몇 식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다를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8식을 말해요.
팔식에 의해서 삼계가 투사된다라는 여러분들 투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계의 유심은 제8식에 의해서 투사된 세계가 이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사라는 말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을 텐데 다 아는가요? 자, 증거를 한번 보자고요. 유식 30송에 이제 뭐라고 나누냐면은 아뜨마 담마 우빠짜라히 비비도히야 뿌라바르따떼 비비도 이 영어로 vivid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막 분명하게 다양한 것이 뿌라바르따떼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것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다양한 것이 발생하냐 하면은 아뜨마 참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담마는 마음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인식하는 그런 대상들의 우빠짜라 우빠짜라고 하는 것은 짐짓 가짜로 그렇게 다양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현상 세계가 가설로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무엇이 언제 무엇에 의해서 빈냐나 파리마노 시기 파리마노 이 변해서 시기 변해서 그래서 전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리나마 사자 뜨리다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느냐면은 첫 번째 빗바까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과보의 의식이 그 다음에 마나나 크야죠. 크야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고 한다. 그래서 마나나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량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과의 식과 그 다음에 사량식과 빈야 빈yap디히 위샤야스야. 그래서 빈yap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하고 비샤야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를 요별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발생하는데 주체가 뭐냐? 따뜨라 알라야 크얌 빈냐나 빗바까 사르바 위잠 그래서 이 빗바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르냐면은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보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전변하는 것이 사량식하고 그 다음에 요별식하고 그 다음에 어, 알라야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별식은 뭘까요? 일식부터 육식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량식은 칠식을 말하는 거고, 이숙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팔식이에요. 팔식. 그래서 팔식과 칠식과 그 다음에 육식이 팔식과 칠식과 육식이 세 가지로 그렇게 전변하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세 가지로 전변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알라야 식에 의해서 그렇게 전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뭐가 된다겠죠? 알라야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8식을 저장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변화해서 육식과 칠식과 육식의 대상을 짐짓 경험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이거는 그냥 가짜야. 이거는 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림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 감상하나요? 아니면은 영화 볼 때는 전쟁에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하고 귀신이 나타나면은 무서워서 놀라고 거기에 완전히 감정이 몰입이 됐잖아요. 아주 특수한 사람에게는. 자, 그런데 실제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뒤에 영상이 있는 뒤편으로 가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요즘은 좀 다를지 몰라도 옛날에 내가 가서 답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통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는 필름이 꽉 감겨져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필름통, 빈 통에다가 감는데 이 필름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은 그 영상이 빛을 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어, 가운데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빛을 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필름을 돌아가는 속도를 1초에 16번 정도로 돌아가게 이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초에 16번 이상 빠른 속도로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저 영화기의 앞면을 향하는 거야. 그거를 빠르게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한 장 한 장 끊어져 있던 만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서는 뭐가 보이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보이게 하는데
기본은 뭐를 가지고 본다고요? 원판이 그 필름 네거티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네거티브는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필름을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이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필름 원판이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필름 하나하나는 정지되어 있는 모양이야. 근데 빨리 돌아가니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사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름 원판이 투사되어서 그래서 이, 이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자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 원판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제8식에 비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요계, 색계, 무색계의 사람들과 기세간 그 자연들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삼계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삼계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있는 그런 이제 모양들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필름이 투사해서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걸 우빠짜르라고 그래. 그래서 짐짓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3개의 세계가 짐짓 그렇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종자들이 그 종자들이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3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제 여기에서 기본 상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이렇게 만져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혀지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이런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양자역학 전공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번도 두 손이 마주친 적이 없대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마주치면 손과 손이 서로 뚫고 지나가야 된대. 근데 마주쳤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물질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전자와 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전자가 서로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아니죠.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촉감이 발생한다. 만약에 전자의 움직임으로 밀쳐내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서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한 번도 손과 손은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물질과 물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내 손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서 촉감이 발생하는 전자와 전자가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물질들이라는 말도 양자역학의 그런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물질을 만지는 게 아니라 전자와 전자가 부딪히서 서로 밀어내는 것을 촉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두뇌가 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역학이나 과학이 발달이 유식을 점점점 이제 증명하게 되고, 그것을 두 번째로 증명한 것이 뭐냐면은 타치아블. 스님 또 눈 감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타치어블 홀로그램.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를 딱 찍을 때 평면이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와는 다른데 이거를 입체로 보이게 하는 것을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입체로 보였어도 실제하는 사물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질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만질 수 있는 것을 그걸 타치업을 홀라고. 그 영화를 트는데 물병이 있고 탁자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만지면은 물병과 탁자의 촉감이 만져지는 거야. 그거를 타치어블 홀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거를 양자역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증명을 과학 쪽에서는 했어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증명을 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만져지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한다. 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지호스님, 뭐 때문에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을 떠나서 물질의 존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터치만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은 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나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유식의 전 단계의 학파를 경량부라고 그래요. 그 경량부에서 뭐를 증명해 내냐면은 의식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인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은 간접 인식이다. 자, 간접 인식이 뭐를 간접 인식이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유식의 수행론에서 그 노트 첫 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 저기 뭐 스님이 가지고 있는 책, 거기에 유식의 수행론에서 그 거기에서 노트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이 간접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인식을 한다, 대상을 본다, 대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가 발생해요? 짝꿍쩌 루빵쩌. 안근과 안경이 촉해야 돼요. 그래서 안근과 안경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발생해요? 안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안근과 안경이 있을 때 식이 발생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라봤을 때 눈에서 짝학하고 사진기가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있는 스님의 영상이 맺혀 있어. 내 앞에 있는 스님의 영상이 딱 맺혀 있어요. 자, 영상이 맺혀 있는데 그 영상에 맺혀 있는 것을 뭐가 인식해야 돼요?
마음이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동시겠어요? 아니면은 차제가 있겠어요? 차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안과 경이 의해서 안식이 있고, 안식에 대해서 마음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식, 마음이 인식했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두 단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뭐를 인식해요? 바깥 대상을 인식해요? 아니면은 그, 전오식, 안식만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은 눈이 없어. 마음은 프로그램화 된 것만을 인식을 해. 마음은 이미지로 들어온 것만, 1차 정보 들어온 것만을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직접 외부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1차 단계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인식하고 2차 단계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해요. 그래서 마음이 인식한 대상이 마음에 인식한 것이 바깥에 있는 대상과 같은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마음이 인식한 것은 전오식이고, 그 다음에 전오식은 바깥 대상을 인식한 건데, 내 마음이 인식한 것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려고 해도 이 마음은 알 도리가 없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기 임금이 있어. 그래서 바깥에 정치가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해. 그런데 나에게 말을 해주는 10명의 대신이 전부 다 간신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짜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찬탄하고 있구나.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에요? 뭐가 나 마음을 속일 수도 있다고? 5가지 감각기관이 나를 속이면 마음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마음이 판단할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부가 불교 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마음은 간접 인식이다. 직접 인식이 아니고 간접 인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간접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동시에요? 아니면 차제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차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식일 뿐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세계가 아니고 오직 식만 경험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식론적 유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자, 인식론적 유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까요? 인식의 순서를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오직 인식 외에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속에서 인식론적 유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바깥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존재론이라고 그래. 그리고 존재론적 유식이 또 하나
이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적 유식과 존재론적 유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경량부에서는 존재론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유식으로 와서 마음이 식밖에 알 수가 없다면 바깥의 세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추리로 이 식의 근원이 외부 대상이라고 추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의 인식이 외부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 대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도 그걸 부정하는 것이 존재론적 유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계유심 혹은 삼계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세계가 아니라 전호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 유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거 존재론적 유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경량부에 의해서 발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의 유식이 얘기하는 기초적인 어, 유심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비달마의 마음에서 유식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식의 마음은 8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8식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로는 무슨 그룹? 1식에서 6식까지의 육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전문 용어에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어, 요별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라는고 착각하고 아치 그 다음에 나라는 견해를 만들어내고 악연 그 다음에 그 악연을 통해서 그 아치 악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애착을 키워가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만심과 비만심을 갖게 된다. 요것의 세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 용어로 사량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다 낙사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여져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우리 재래에서는 이숙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얘기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마음에서 이제 수행론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거는 휴식을 좀 취하고 노트 바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